안녕하세요. 기계학습 특문 수강생 민영재입니다. 오늘은 SMOT, 스모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면서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개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밸런스드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 분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의 개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분포를 가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처리 진행 후에 기계학습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루는 정말 많은 문제들은 임밸런스상 클래스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거래와 이상거래, 혹은 일반인과 환자,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 등 많은 문제들이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임밸런스드 데이터는 왜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밸런스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왜곡된 학습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와 같은 분포가 있다고 보면은 학습 데이터에는 10명의 일반인과 1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얻어진 결정 경계는 이 위치가 되죠. 하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찾아야 했던 결정 경계는 이 선이 되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발병률이 1%인 질병이 있다고 할 때 기계는 아무런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이라고만 판정을 해도 99%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로 실제 이 질병을 진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모델은 환자를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임밸런스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될 경우 왜곡된 모델이 생성되며 이는 특히 마이너 클래스의 분류가 중요한 예시와 같은 진단 문제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크게 데이터를 늘리거나 줄여서 클래스 간 데이터 개수를 맞추는 샘플링, 그리고 더 큰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클래스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웨이트 밸런싱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PT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샘플링, 그 중에서도 오버 샘플링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샘플링에는 크게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습니다. 언더 샘플링은 메이저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를 마이너 클래스 개수에 가깝게 줄이는 샘플링으로 랜덤 샘플링, 토믹 링크, CNN 룰, 원 사이즈 셀렉션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듯이 언더 샘플링은 직관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전체적인 데이터 개수를 감소해가지고 좀 연산 속도가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 제거로 인한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추출한 샘플이 편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데이터 분석 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더샘플링은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기법입니다. 오버샘플링은 언더샘플링과는 반대로 마이너 클래스 데이터를 메이저 클래스 데이터 개수에 가깝게 늘리는 방식입니다. 랜덤 오버샘플링이나 리샘플링, 에이다신, 스모트, GAN 등 여러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나름 파생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스모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스모트 방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 마이너 클래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임의 데이터와 K개의 근접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기본 아이디어 설명하자면 마이너리티 클래스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점과 가장 가까운 K개, 여기 예시에서는 두 개죠. K개의 데이터 포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간선 위 임의 지점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형성해서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추가해 줍니다. 이 예시에서는 벡터 간 연산을 통해서 간선을 구하고 또 간선 위에 임의의 점을 찍은 후 다시 원점에서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마이너리티 클래스 데이터만 선택을 하고 하나 선택을 임의로 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K의 두 개의 데이터, 여기서는 K는 2입니다. K 두 개의 데이터 선택하고 최초 선택한 데이터 포인트와 K개의 최근접 이웃 중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 간선을 생성하고 중간에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이저 클래스의 개수와 마이너 클래스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 오버샘플링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스모트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오버샘플링 기법이고 다음과 같은 많은 파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보더라인 스모트의 경우 메이저와 마이너 클래스의 경계선 부분에서만 스모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경계에 위치한 데이터 포인트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주변에 분포하는 K개의 데이터 포인트 중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클래스에 속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 데이터 중 절반 이상이 메이저인 그런 덴저인 상황에서만 이를 경계로 판단하고 스모트 진행하는 식으로 오버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경계 영역에서 오버류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경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샘플링은 정보의 손실 없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언더샘플링 대비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데이터 증가로 인해서 연산 시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며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딥러닝 방식을 응용해서 오버샘플링 기법들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좀 동적으로 오버샘플링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생성자와 구분자를 구성을 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샘플을 한 다음에 구분자가 이를 진짜와 가짜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먹여가지고 다시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도는 그런 전형적인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점점 더 정교한 그런 가짜 샘플들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샘플링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웨이트 밸런싱 방식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구분이 더 잘 돼야 하는 클래스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A 클래스와 B 클래스 중에서 좀 더 중요한 클래스가 더 큰 로스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더 중요한 클래스가 틀린 경우에 더 많은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올바른 방향으로 트레이닝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또 포칼 로스 방식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딥러닝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에포크 돌 때마다 점점 더 가중치가 조정이 돼가지고 점점 더 정교한 그런 가중치를 가진 그런 웨이트 밸런싱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각 샘플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다른 개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스모트를 대표로 하는 다양한 임밸런스드 데이터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제 준비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에서 얼마나 많은 불균형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불균형 데이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모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학습하고 활용하게 될 여러 파생 기법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균형 데이터가 유발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